솔직히 말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갭 투자가 꽤 매력적인 투자법이었어요. 전세가율이 높아서 적은 돈으로도 소액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시절에는 금방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요즘은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뉴스와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젊은 청년층이 갭 투자를 실패하고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만약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집주인 몫이죠. 반면 부동산 경매는 이런 리스크를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을 받아도 월에 200만 원 정도인데 누구나 정말 6개월만 딱 다짐하고 모으면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경매에선 투자할 수 있는 집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파트 갭 투자를 할지 경매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갭 투자는 잘못 물리면 가격이 오르지 않고 대출 이자만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투자하기 전에 권리 분석과 시세 파악을 잘 해서 들어가면 손해가 날 수 없는 구조인 부동산 경매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경매를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작 자금이 적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기회가 많아요. 저는 돈이 많이 없던 20살에 80%를 대출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입찰 전에 권리 분석을 통해 부채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맞게 투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경매는 아파트, 빌라, 토지 등 다양한 물건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하락장에서도 큰 영향 없이 나만의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갭 투자보다 더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는 경매를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직 공부조차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땐 권리 분석, 명도 등 다양하고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해결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채무자와의 갈등과 부자들만 한다는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시도를 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요즘 경매는 낙찰 후 명도 절차가 예전에 비해 엄청 간소화되었고 법적인 안정장치 또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물건은 인천의 준신축급 빌라고 복층 구조 포함 23평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 3,800만 원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나왔지만 3회 유찰되어 1억 3,800만 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받은 이유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기엔 제 초기 자본이 많이 부족했고 시야를 넓게 보고 싶어서 주변 수도권을 살펴보니 한창 발달하고 있는 인천 청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층 구조와 밖에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서 젊은 부부나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역도 바로 앞에 2개가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품고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도 더 편리한 매물이었어요. 이런 구조와 조건들이 소유층에게 매력적이라고 판단하여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를 낙찰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여파로 빌라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 지역 공시지가도 하락했죠. 이로 인해 예상했던 전세가보다 약 3천만 원 정도 적게 세팅할 상황이 되었어요. 솔직히 이런 일이 터지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처음엔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미 시세보다 1억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가를 다소 낮춰도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장점이기도 하죠.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도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명도를 하는데 기존 세입자분은 경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잘 모르셨죠. 하지만 연락은 잘 되고 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해주셔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알려드리고 채무자와 잘 해결하게끔 기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사 날짜를 잡고 빠르게 나가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인테리어인데요. 일단 집이 준신축급이라서 크게 건드리지 않았고 도배도 들어오면서 새로 하시고 깔끔하게 쓰셔서 장판만 새롭게 했어요. 하지만 장판도 최대한 저렴하게 하기 위해 제가 직접 철거 방법을 찾아보고 시공도 직접 하면서 새롭게 까는 비용만 들어서 약 40만 원 정도에 마무리하고 청소도 직접 해서 입주 청소 전문 업체를 부르면 최소 20만 원이 나오는 금액도 아끼게 되었습니다.
경매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는 데 메리트가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중에 그런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위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돌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주변 일대에 복층이 많았지만 불법 복층이 많아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집들이 많았는데 제 집은 합법 복층이라 내놓은 지 한 달 이내에 바로 세입자를 맞추게 되었어요. 합법 복층임을 미리 알 수 있던 방법도 임장을 통해 부동산에 나와 있던 바로 옆집의 구조를 보게 되었고, 주변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임장이 중요한 것이죠. 아마 전세 사기 난리만 아니었더라도 저는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그래도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제가 처음 집을 산다고 하고 경매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변에서 많이 했던 말은 위험하지 않냐? 라는 말이었어요. 괜히 문제 있는 물건을 받아서 손해만 보고 모은 돈 다 날릴 거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제 주변에는 경매를 알아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저를 제일 말렸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해보고 느낀 건 경매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권리 분석을 통해 물건의 상태를 입찰하기 전에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었고, 낙찰 전에 많은 손품을 통해 조사해서 시세보다 더 저렴한 조건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 자체가 낮은 거거든요. 소액 투자를 원하는데 눈을 꼭 높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처럼 핫한 지역이 굳이 아니더라도 전세 수요나 특이한 구조를 가진 물건, 생활하기 너무 좋고 역도 가까워서 편리한 물건들은 충분히 경매로 저렴하게 사서 수익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보분들에겐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절대 고가의 물건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물건은 피하고 간단한 권리관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물건의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이 서서히 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경매 전에 주변 일대에 약 20개 정도 되는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보고 몇 군데는 방문도 직접 해보면서 근처에 나온 물건은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내부 구조도 보는 등 집에 대해 진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불안감을 점점 없애주었고 성공 확률을 높여줬던 것 같아요. 경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적은 돈으로 투자해보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경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알게 된 동시에 명도라는 단어조차 너무 생소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모임과 강의, 다양한 부동산 책들을 읽으며 점점 감을 잡을 수 있었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느껴보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중 경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채널이 많이 작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작지만 알찬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